자, 안녕하세요. 요번 영상은 이제 시험 범위의 마지막 단원입니다.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소비 전력은 이라는 단원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. 그 전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사실, 그리고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사실 근데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왜 만드나요? 바로 가정에서 다양한 각종 전자제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가 쓰이고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고요. 그다음 우리가 전기를 쓰면 공짜로 전기를 쓰진 않죠. 결과적으로 이 전기에 대한 전기세를 내게 되는데, 그럼 전기세를 내려면 우리 가정마다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. 그 기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소비 전력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데, 우리 이 전기 에너지 전환과 소비 전력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가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243페이지 보시면은 이 전기 에너지가 각종 에너지로 전환되는 사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,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전기주전자, 밥솥, 빛에너지, 전등, 텔레비전, 소리에너지, 스피커, 텔레비전, 그리고 이제 운동에너지, 세탁기, 믹서기, 선풍기, 화학에너지로 배터리 충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 이제 화학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요즘 스마트폰에 이제 그 스마트폰의 배터리로 사용하는 이제 그 물질이 리튬 이온 리튬 이온 전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. 실제로 이 스마트폰 배터리에는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를 사용을 하는데,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다시피 리튬 이제 플러스 양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. 이 이온화가 되고요. 이때 전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는데, 이 리튬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가 튀어나오면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배터리 말 그대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갖춘 배터리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.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리튬이었던 원소가 리튬 이온이 돼버리면서 이제 전자를 하나 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리튬 이온은 전자를 내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 그럼 결국에 우리가 그 모든 리튬이 리튬 이온이 된 상태를 뭐 방전됐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, 그러면 충전이라는 과정은 이 리튬 이온이 돼버린 이제 내용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서 말 그대로 전자를 억지로 리튬 이온에다가 다시 끼워줍니다. 그러면 원래의 상태인 리튬으로 되돌아오게 되죠. 근데 말씀드렸듯 뭐 이런 과정은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지만,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물질, 리튬이라고 하는 물질이 상태가 변했다가 이게 형태가 변했다가 이 전기에 의해서 다시 원래 상태인 리튬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 배터리 충전은 전기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로 모양이 바뀌었던 물질을 성질이 바뀌었던 물질을 원래 상태의 물질로 되돌리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내용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적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.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전기를 사용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세를 내야 돼요.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, 그러면 기구별로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당연히 다르겠죠. 그렇죠? 우리도 뭐 사람마다 먹는 양도 다르고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도 다르듯이 이 이제 도구들도 이 도구의 그 어떤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다릅니다.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그 내용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. 바로 이 전기 에너지 양을 1초 동안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 양으로 나타낸 값을 소비 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여기 그 예시로 나와 있는 전열기가 소비 전력이 1200와트라고 되어 있어요.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1초 동안 12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되어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1200와트인 전열기가 1초 동안 12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.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냉장고 같은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한 300와트 정도 선 되는 그런 냉장고들이 많이 출현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1초에 300줄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건데, 여러분들 그러면 전열기랑 냉장고 중에 누가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?
자, 근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단순히 지금 전열기호라고 이제 생각했던 친구들은 생각을 조금 바꿔주셔야 되고 반면에 알 수 없지 않나? 라고 생각했던 친구는 조금 더 예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왜 알 수 없을까요?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소비 전력이라는 건 1초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을 얘기를 했을 뿐이고, 누가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썼느냐라고 얘기하려면, 동일 시간이 아니라, 예를 들어서 난로는 1시간 쓰고, 냉장고는 뭐 한 4시간 쓰고, 이러면은 말 그대로 그것에 대한 시간에 따른 전기 에너지의 양을 계산을 해봐야겠죠. 그죠?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,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이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이 동일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사용한 시간을 곱하면 그대로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이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. 계산을 실제로 초 단위로 할 필요도 없고, 그거를 사용한 시간만 동일하게 맞춰서 몇 시간 썼느냐, 시간 단위로 이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을 계산한 방식을 전력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 전력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소비 전력에다가 그냥 사용한 시간을 1시간 단위로 곱해준 개념이 바로 전력량이 됩니다. 전력량이 되는데 요것에 대해서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요. 예를 들어서 아까 이 1200주 1200와트짜리인 전열기를 1시간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럼 1200주를 이제 1시간 썼는데 1시간 썼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60분을 썼다는 거고 또 이제 60분은 또 60초기 때문에 60초를 또 곱해주면 430만 어, 403, 432만 줄에 해당하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이 소비 전력이 300와트인 이제 그 냉장고를 4시간 썼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300줄에 4시간에 60분에 60초 곱하면 똑같이 전기 에너지 값이 나오죠. 그죠? 그러면 이거를 초 단위로 계산하지 말고 1200와트에 1시간 썼으면 그냥 1200와트시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. 1200와트에 1시간을 썼으면 1200와트 시라고 나타내보자. 그리고 300와트짜리를 4시간 썼다라는 것도 똑같이 1200와트 시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아까 굳이 초 단위로 고쳐가지고 숫자가 엄청 432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로 표시하는 것보다 비교적 단순하게 그냥 전력량에다가 시간만 곱하면은 아까 똑같은 숫자가 결국 나오는 거 보셨죠? 근데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세를 거두는 기관들 입장에서 그냥 소비 전력 써져 있는 것에 그 사용한 시간만 계산을 해서 띄워줄 수 있게 그렇게 이 표시하는 장치를 전력량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은 전력량계로 측정이 되는데 이때 소비 전력에 사용한 시간만 곱해서 와트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각 가정에 고지가 됩니다. 그러고 보통 근데 와트시도 작은 단위라 우리가 이제 수많은 전기 제품들을 여러 시간 동안 한 달에는 또 이제 뭐 몇백 시간, 몇천 시간씩 사용하다 보니 숫자가 커지니까 킬로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로 고지가 되고요. 이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이제 당월 사용량이 80kWh라고 돼 있어요. 80kWh가 어느 정도인 거냐면 8만 와트시가 되겠죠. 그쵸? 여기 이제 키로가 천 단위니까 80에 1000 곱하면 8만 와트시가 됩니다.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전열기 사용이 1200와트라고 했으니까 8만 와트시라는 거는 1200와트시인 8만 와트시라는 건 1200와트인 그
전열기를 한 달 동안 66시간 정도 켜놓은 정도의 전기 에너지다.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감이 잘 안 올 수 있겠지만 뭐 비교적 적당하게 전기를 썼다.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. 아무튼 이렇게 표시하면은 비교적 단순하게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전력량 개념을 가지고 나타내었다.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리면요. 소비 전력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에요. 근데 그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인 소비 전력은 절대적인 그 전기 에너지 소모값이라고 볼 수가 없죠. 냉장고를 훨씬 더 많이 쓰면은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. 아무리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 적어도요.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사용하는 개념, 전력량입니다. 근데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은 초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정확한 이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겠지만, 근데 굳이 초 단위로 안 바꾸고 그냥 시간만 곱해도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요 전력량이라고 하는 편리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의 사용량을 측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 소비 전력과 전력량 개념을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봤고요.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이제 2차 정기고사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